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삼성 SDI로 갈아타세요. 7월에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SK 이노베이션 어제는 또 긍정적인 그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딱 주가가 좋은 모습 보이다가 SK 이노베이션이었나요? 어제 리포트 좋은 게 삼성 SDI였나? 삼성 SDI가 갑자기 헷갈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우리 국내 리포트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죠. 탑픽으로 보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 많았어요. 예, 3사 중에. 왜냐면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정유회사를 예. 가지고 있는데 그쪽 이익도 괜찮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네.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뭐 스토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용 자체가 2025년까지 한 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게 친환경 분야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가득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캐파가 한 4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023년에 되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면서 83기가와트까지 좀 증가를 시킬 것이고, 이게 2025년이 되면 200기가까지 좀 증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와, 이거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1등이 되는구나. 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켰다가 한마디 했죠.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조달하려면 회사를 분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사를 시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SK 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하신 말씀인데요. 배터리 분할 방식은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해서 이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야의 분사 얘기를 조금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LG화학. 그렇죠. LG화학이 싹 스쳐.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작년에 LG화학이 이랬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100%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락했었죠? 그때? 예, 맞습니다. LG화학도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 기간 주가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물론 그거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역시도 LG화학에 대해서 외국계에서는 셀 의견을 좀 낼 정도로 그렇죠. 셀 의견을 냈던 이유가 지금 그거거든요. 어차피 배터리 사업 분야는 분사해서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다. 지금의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에서 한 30% 정도 할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거든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한 8% 넘게 좀 빠지는 많이 모습 빠졌네요. 오늘 그 주주분들 아주 놀라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거 그렇다고 팔자니 너무 피 같은 돈 손실 나는 거고 가지고 있자니 또 불안하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도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같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소식이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또 사업도 배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이게 퓨어하게 좀 그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같은 산업과 같은 업종 내 종목군이라고 하면 이게 노이즈가 난 종목은 팔 수밖에 없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사업 분야가 지금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좀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은 얘기를
옛날이랑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삼성 SDI로 갈아타세요. 갈아타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진짜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그나저나 우리 중간에 이 잡음이 좀 벨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아직 뭐 완전히 이사는 아마 다음 주가 되겠지만 하여튼 뭐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그 삼성 SDI, 그래서 오늘 삼성 SDI는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다 올랐죠. 상대적으로. 얽혀가지고도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오후장에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장중에는 삼성 SDI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보였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장 끝날 때까지. 하여튼 이게 이러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참 많이 잃는데. 근데 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LG화학도 그랬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계속 시장에 뿌릴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뭐 LG도 그랬죠. LG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배터리 우리가 잘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이슈들을 계속 시장에 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간다 했을 때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떠실지. 참. 왜 이렇게 맨날 말로는 ESG 경영 강화시킨다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잘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괜찮은데. 인적 분할로 해서 이쪽의 회사에 그렇죠. 그 상태 요 상태에서 더 지분을 그럼 이제 자기들 지분이 이제 경영권에 대한 맞아요. 지분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러기는 하겠죠. 모르겠네.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8%가 급락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좀 기다리면서 아마 내일도 어떻게 더 빠질지 어쩔지 모르죠. 반등이 나올지. 앞으로 어쨌든 그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반등할 때 줄이는 게 맞다. 네. 지금 놀래서 더 빠질까봐 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빠질 때 놀래서 이걸 거기다가 더 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앞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상승할 때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주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빠져나갈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또 다른 분들은 잘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거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원래 공평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대신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이고 우리 그때 LG화학 때도 이래서 이제 좀 되게 이 부분을 뭐 국제 변호사까지 모시고 그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통과는 다 회사 의도대로 다 되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삼성 SDI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그 저조한 섹터로 우리가 다 인정했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흐름은? 어제랑 오늘 저도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를 굉장히 유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7월 시장의 조금 상대적으로 주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녹록지 않을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변수도 불확실하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 역시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좀 쩔어 있었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선호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소외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이오 업종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연속을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이례적인 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많은 업종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7개월 동안이나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였어요. 5개월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한 언더퍼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 시장에서 뭐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이런 환경과 좀 맞물리면서 시세를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크게 한번 내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라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7월에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백신 이렇게 좀 확산이 되니까 진단 키트 주도 좀 올랐었고. 예. 그러면 뭐, 백신줄 사야 돼, 진단 키트줄 사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전통의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사야 돼, 신약을 신약들. 사야 돼. 그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사냐면 이 종목을 사세요. 바로 ETF를 사세요. 아, ETF. 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ETF가 나와 있거든요. 티커가 어떻게 돼요? 제가 티커를 확인하는 못하고 왔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코덱스 바이오라고 있고요. 네. 그럼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겠죠. 코덱스니까. 코덱스 바이오가 있고 타이거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그런 ETF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네요. 예, 쳐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거래량 많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바니까 이런 ETF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나는 제약바이오 모르겠다, 이거 뭐 단어도 어렵고 사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ETF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전략으로 좀 삼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쭉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싸게 보이는 거를 해. 근데 이제 그게 거래량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 가장 상위 거래량. 네네네. 예. 유명한 ETF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는데 난 바이오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또는 야 바이오가 좋다라고 해서 나도 제약바이오 한 종목 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 이런 걸 소외감은 좀 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셔야 되는데, ETF 내가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딱 보면은 크게 수익을 얻으시려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 이 ETF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시면 ETF 수익률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 쭉 나래비 했을 때 상위권에 있습니다. 중상위권 이상에 있습니다. ETF의 수익률이. 그래요? 예. 물론 최상위권의 종목들로 이렇게 그 수익률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F 꼭 활용해 보세요. 아까 요 얘기하신 세 가지 종류도. 네네. 아니, 작은 거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으면은. 네, 근데 ETF는 뭐 유동성을 LP들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률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ETF를 꼭 활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간의 대량 매매로 JYP 수장 저기죠? 박진영? 네, JYP 박진영. 예, 박진영 대표인가요? 뭐 직함이 틀리던데, 대표가 아니고 뭐 하여튼 박진영 가수 아닌가요?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다른 게 있어, 직함이 대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박진영 씨의 그 주식 거래가 있었다, 대량 매매로. 뭐 나와 있는 이후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지금 박진영 가수가 대표로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박진영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박진영 뭐 씨가 있어. 대주주로 할게요. 대주주로 하죠. 대주주 박진영 씨가 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봤더니 이게 두나무와의 그런 NFT 사업을 조금 지금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그런 뭐랄까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NFT의 그 기술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3자 배정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 배정은 좀 투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다 좋은데 제3자 배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당 EPS를 희석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EPS 희석 효과도 없이 뭔가 협력을 좀 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두나무의 대주주,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JYP 엔터의 플랫폼 기술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신사업에 진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뉴스만 봐서는 이것도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판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매도해? 그렇다면 뭔가 안 좋은 뭐가 있나? 혹은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어떤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 지분이 두나무에 넘어갔다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다만 두나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뭐 사업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나왔거든요. 아마 이 지분이 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간 건 아마 두나무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네요. 시장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계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크로 지표도 지금 경계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이크론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려서 마이크론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잠정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달라질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가운데서 제약바이오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소형주 빼고 중대형주 가운데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래 진검승부를 해야 돼.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815 모니터 채널에서는 제가 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드팩토라고 종목이 있습니다. 소형주 아니죠? 아니에요. 매드팩토라고 종목이 있는데. 매드팩토? 네, 매드팩토. 네.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이 어떤 거냐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암 같은 경우, 암이 우리가 몸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암에서는 이 TGF 베타원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암을 전이시키고, 네. 이 TGF 베타원으로 암이 전이 되고 그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TGF 베타원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드팩토에서 개발하는 벡토서팁이라는 약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이 TGF 베타원을 억제합니다. 네.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가 어떤 한 암,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 무슨 뭐 위암이면 위암, 한 암에서만 쓸 수 있는 물질은 아니고 여러 암에서도 지금 적용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최근에 아스코에서도 이 키투르다와의 병행 투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드팩토는 우리가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소개를 받은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 또 그냥 후다닥 내일 사지면 안 되고 먼저 스터디 하시고
정말 그렇죠. 이 주식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있으실 때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가요? 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추격 매수보다는 그 최대한 저점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참 탈도 많았던 하루를 마감하게 됐네요. 네, 오늘 한상혁 과장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